사람이 꿈을 꾸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꿈과 관련된 과학적 가설에 따르면 꿈은 매일매일 뇌에 쌓이는 기억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꿈을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에게 쌓여있는 욕구,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거나 유명 연예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각몽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각몽은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인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죠. 얕은 잠의 상태인 렘 수면 도중에 일어나는데 살면서 평균적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2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의 뇌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꿈을 꿀 때 억제되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특정 피질이 활성화됐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고등한 인지 능력과 관련된 부위입니다. 저도 자각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 평소에 가끔씩 산책하는 길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꿈속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고 새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곳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아주 특별한 경험인 자각몽을 좀 자주 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자각몽을 자주 꾸려면 평소의 꿈 내용을 계속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꿈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록해 두면 꿈속에서 쉽게 꿈속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 일기에 기록해 두었던 어떤 고양이가 다시 등장한다면 그것이 자각몽의 표식으로 인식돼 자각몽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꿈속에 등장한 그 고양이를 한번 만져본다면 그 촉감을 통해 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선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찾거나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은 세밀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뒤로 꺾어보거나 주먹으로 벽을 뚫어보는 등 신체를 통해 비현실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자각몽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확실하면서 일관된 것이라고 평가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집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잠들기 전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 나는 꿈을 꾸면서 이것이 꿈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취침 전에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금 꾼 꿈의 내용을 잠시 동안 떠올린 후에 다시 잠들면 자각몽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꿈 내용을 되새길 때는 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꿈꿀 때 느꼈던 감각이나 감정도 같이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각몽을 쉽게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렘 수면 중에 빛을 번쩍이거나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리를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꿈속에서 신호를 보내서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현재 수면 중에 LED 불빛을 발해서 꿈을 인식시키는 자각몽 안대 같은 장치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뇌에 전류 자극을 주어 자각몽을 꿀 확률을 높여주는 장비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류 자극 방법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수면 중인 피험자의 뇌를 전류로 자극하는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상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신경기술 분야의 전문기업인 프로페틱이 인공지능 기반의 헤일로라는 자각몽 헤어밴드를 출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헤어밴드는 수면 중인 사람의 렘 수면 여부를 감지한 다음 그 사람의 뇌에 신호를 보내 꿈을 꾸도록 유도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260만 원쯤 됩니다. 그 밖에 자각몽을 유도하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 치료에 사용되는 효소 억제제인 갈라타민 같은 것입니다. 꿈의 명료함을 증가시키는 약물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각몽은 치료 외에 실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베른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을 꾸는 동안 동전을 컵에 넣는 연습을 한 참가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다음날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자각몽이 악몽을 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 수단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3에서 7%가 규칙적으로 악몽을 꾸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악몽은 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하며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합니다. 만약 자각몽의 메커니즘이 밝혀진다면 사람들에게 악몽 속에서 탈출구를 찾게 하거나 악몽을 덜 무섭게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각몽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나 신경계가 손상된 환자의 재활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각몽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각몽의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꿈꾸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면 과학자들은 꿈이 그날의 기억을 통합하거나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각몽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꿈의 유용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꿈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쩌면 지금 발전 중인 가상현실 기술과 자각몽이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상현실과 자각몽은 비현실적인 가상세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 뇌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BCI 기술 등을 통해 자각몽과 가상현실이 합쳐진다면 밤중에 악몽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기분 좋은 꿈만을 꾸게 될지도 모릅니다.